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또는 총회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JV 페스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총회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중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 전쟁의 역사, 즉 영국과 그 당시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와 프랑스, 그 다음에 잉글랜드와 스페인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울리히 쯔빙글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쯔빙글리는 초기 개혁주의자죠. 초기 개혁주의의 선구자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좀 힘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캔톤이라는 각 지방 자치적인 단체로서 각 지역 자치제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그 당시에 연합, 유니언이라는 말을 프로테스탄트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리그란 말을 좋아했고요. 그 유니언을 결성해서 기독교들의 시민연합을 전국에 스위스 안에 있는 전체의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원했죠. 또한 전 유럽에 확산되기도 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단결을 스위스 안과 밖으로 형성하여 카톨릭과 대결하자, 저항하자라는 의도로서 기독교 시민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직자이기도 했고요.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직자인 쯔빙글리를 이해하지만 군인이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가 뭐냐면 쯔빙글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카톨릭군과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책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그 다음에 그 죽인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정말 우리가 입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병사들은 이 울리찌빙글리를 악독한 이단, 악당, 반역자 이렇게 그 당시에 반역이라는 말은 요즘의 반역이라는 말은 몇백 배는 강한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진 나쁜 의미를 가진 그런 편입니다. 그런 반역자로 부르며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죽음은 그가 목회자임과 동시에 전사했으며 또한 애국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 쯔빙글리가 가지는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 정신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죽음을 통해 그 당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이 프랑스로 건너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전쟁과 개혁과 탄압인데요. 여기 프랑스에서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샤를 9세와 그의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개혁가들을 탄압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요. 1550년에서 1574년 동안 프랑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572년 8월 23일 오전 4시 이 시간을 정확하게 페스코 교수님은 적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프랑스 파리 주변으로 위그노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던 개혁주의자를 위그노라 불렀습니다. 위그노들이 사는 모든 집을 습격해서 이틀 동안에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주변 지역에 프랑스 이제
더 변방 지역에 3,000명을 죽여 합계 6,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을 적어놓는 거는 역사적으로 1572년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1643년, 약 70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 간에 엄청난 이러한 피해 전쟁, 피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페스코 교수님의 이 책에는 이런 것을 묘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이 1572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아까 전에는 1572년 같은 그 전날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3일 날 이어서 성 바돌로메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 바르톨로메오라고 우리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을 해가지고 약 한 달 반 정도, 2개월 정도간 위그노파, 그 위그노 즉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파들을 3만에서 7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그 숫자에 약간 정확성이 있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 당시에 개혁가들이 느꼈던 그것은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종교적인 동기에 정치적인 동기가 많았죠. 즉 프랑스에 있었던 수많은 개혁파들을 전멸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개혁파라는 사람은 씨를 말리는 아주 전멸을 시키는 진멸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상복을 입고 애도했고요. 제네바의 개혁주의파들이 많았겠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교황 그리고리 10세는 감사의 미사를 올리고 테데움, 이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는 기쁨으로 3일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냐를 알 수 있죠. 그 정도의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간의 이러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는 이 성 바돌로메오 축일 학살로서 우리가 생생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하자면요. 로마 가톨릭은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칼빈주의, 위그노, 청교도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국과 스위스, 네덜란드의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진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탄압의 소식이 영국과 스위스, 네덜란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과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 전파, 부흥해 나갔죠. 이번에는 스페인, 로마 가톨릭의 또 하나의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리 여왕은 우리가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전에 그 사진을 봐서 아시겠지만 블러드 메리는 친카톨릭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친프로테스탄트적, 친개혁파적이었죠. 지금 이 내용은요, 메리 여왕이죠. 메리 여왕의 어머니, 즉 캐터린이죠. 캐터린 아르곤. 즉 이 캐터린은 스페인의 페르난드 2세와 이사벨 여왕 사이에 출생한 한마디로 스페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이죠. 아시다시피 헨리 8세의 첫째 부인이었던 그 캐터린이 메리 여왕의 어머니였죠. 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헨리 8세와 캐터린 사이에서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함으로써 이 메리 여왕파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파 두 양 파 사이에 프로테스탄트와냐 카톨릭이냐 이러한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스페인 필립 2세입니다. 예, 스페인 필립 2세는 메리 여왕과 어, 혼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이 이제 죽고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갈 때 엘리자베스 여왕과 가까워져서 내가 다시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결혼하자고 이제 혼인을 요청하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상했듯이 거절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 정략적 결혼, 그 당시에 아직 있었던 정략적 결혼, 그러니까 스페인이 영국, 잉글랜드를 메리 여왕의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갔을 때에 스페인 필립 2세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였다는 거죠. 스페인 필립 2세는 누구냐?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느님, 카톨릭이 하나님이죠. 카톨릭이 하나님의 가호와 신앙에 손상을 입히느니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 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를 로마 가톨릭의 맹주를 자처하며 로마 가톨릭을 통한 국가 통합을 이상으로 추구했다. 사람들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 카톨릭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란 나라가 얼마나 로마 가톨릭 중심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영국이란 나라가 이 섬나라입니다. 그죠? 섬나라인데 아직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지금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아일랜드는 아직도 그 로마 카톨릭에 위치해 있었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서양을 바라보는데 영국과 스페인 사이는 상당히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프로테스탄트고 또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스페인에서는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을 축출하고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축출하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으로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이러한 전략을 짜는데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피우스 5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페이퍼 불이라고 합니다. 페이퍼 불 교황 책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신성한 로마 제국의 하나의 굉장한 파면시키는 보통 파면과 축출을 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서한을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메리의 형집행을 선고하죠. 그만큼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페인과 로마와 이러한 것에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해상력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물량면에서 130척의 배를 가지고 있고요. 7,000명의 선원, 17,000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페인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군인이 17,000명이었는데 이렇게 합세를 하면 프로테스탄트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세할 예정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메디나 시도니아 백작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문관 출신이에요. 그냥 그 집안 배경이 왕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배들은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취약했죠. 그래서 필립 2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전을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그의 신앙심이 하느님이 그 카톨릭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승전은 확실했죠. 그래서 이 왕은 네덜란드의 항구인 플러싱 정박해서 네덜란드 군과 합세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그 플러싱 지역이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가 선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박을 못하고 이 프랑스에 있는 칼라이스에 정박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칼라이스에 갔는데 거기에 다시 잉글랜드 군에는 그 포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그 포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포격에 당황해서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군이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아일랜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일랜드는 카톨릭 지역이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가는 도중에 예, 프로테스탄 윈드라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프로테스탄트 윈드를 만나 스페인군이 엄청난 어, 피해를 받습니다. 130척이 자초되고요. 5천 명의 선원이 사망하고요. 15,000명의 군인이 사망합니다. 이것으로 잉글랜드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다. elect라는 말이 나오죠. elect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잘 자리 잡혀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교황과 싸울 수 있는 나라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